자, 본격적으로 이제 20세기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일단 이제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장면, 특별히 이제 1900년도의 사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도의 사건, 어떻게 보면 이제 20세기 초와 20세기 말의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20세기 초에는 어떤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20세기 말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100년 사이에 어떤 이제 어마어마한 형태의 이제 변화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왜 그것들이 철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이제 예술의 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짧게는 3,500년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석기 시대까지 합치면 35,000년의 예술의 역사가 이 100년 사이에 어떻게 뒤집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현대예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예술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동시대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이제 반대예요. 반대하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큰 안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동시대 예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대부분 다 이벤트, 뭐 퍼포먼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듀샹의 소변계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작품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한 20년 됐을까요? 광주 비엔날레 처음 했을 때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떤 작품이 있었냐면, 무제라고 하는데 휴지 두루마리 2개를 걸어놓고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전위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은 뭔가 이제 개념 예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가나 또는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이제 감상자들의 어떤 서로 연관성, 이걸 이제 아까도 인터랙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충격을 주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사고들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념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개념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특징은 또 다른 이론이 필요해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론도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여러분 상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제도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형태의 미학 이론, 예술 철학 이제 이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내야 돼. 광주 비엔날레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도 비싼 돈을 내. 뭐 5, 6만 원, 어떤 때는 뭐 10만 원 이러는데 가서 되게 기분이 나빠. 이게 뭐지? 이런 거 뭐 나도 할 수 있겠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대예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들이 그렇게 굉장히 난해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착취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의 천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술이라고 던져놓고 여러분들 참여하게 만들면서, 여러분도 예술가예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을 뜯어내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강신주 씨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이제 27권 책을 썼어요. 지금 이제 더 나왔을 건데 내가 다 사봤어. 근데 이제 그 27권의 책의 가장 뚜렷한 족적이 뭐냐면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예요. 철학도 자본주의에 대해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강신주가 뜨면 강의료가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자본주의가 틀렸다, 자본주의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책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게. 자, 이게 이제 역설이죠. 자본주의가 없어져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때문에 돈을 버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동시대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우리가 동시대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판에 박혀 있어요. 뭐 앤디 워홀도 뭐 자본주의 소비 문화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걔가 그것 때문에 수억 원, 수천억을 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컨템포러리 아트는 다 아트페어라고 하는 예술 시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예술 시장에 들어가서 그것들 누가 사느냐? 여러분들 절대로 못 사요. 대개 회장들이 살고, 또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럭셔리 회사들이 그것들을 다 구매해요. 이게 이제 역설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왜 갑자기 예술의 개념들이 이제 바뀌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학기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이고, 자, 그래서 20세기 초인 1900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20세기 말인 2000년에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찰을 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이 예술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됐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여전히 컨템포러리가 낫다. 아니면 나는 여전히 이제 고전 예술 또는 전통 예술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와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예술 철학적 이론들을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철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자, 이것들에 대한 갑론을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론들을 좀 공부해가면서 여러분들만의 이론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휩쓸려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 이거 좋다. 또 다 가고, 또 저거 좋다. 그러니까 다 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개 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예술이 안 좋은 게 바로 그거였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론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론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뭐 서울대 교수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뭐 홍대 교수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 간다는 거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체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뭐 교수 네가 뭐야? 나도 이제 이런 이론들이 있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이유들은 뭐냐면 자기들은 이제 학문적인 성공, 학문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건 항상 교수들은 다른 의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다른 의견을 내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항상 기존 질서에 대해서 뭔가 이제 부정적인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요하거나 세뇌하면서 여러분들 정신 세계를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똑바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예술을 감상하고 예술적인 활동들을 해야 될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본다라고 하는 게 세계를 지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 또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세계가 무너지는 거고, 여러분 세계는 항상 다른 사람들 세계에서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1900년도에는 이제 그 만국박람회라고 하는 거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는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영국에 가면 이제 세계 3대 현대 미술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이제 왜 등장하게 됐는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1900년대 상황, 거기에서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죠. 특별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1889년에 엑스포지시옹 유니버셀이라고 이야기하는 만국 박람회가 이제 거처가 돼요. 이 이제 만국 박람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문화, 문명이 이제 얼마나 위대한가, 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진취적인 기상들, 그리고 이제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전하는 하나의 이제 획기적인 이벤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는 이제 27개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작품들이 오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엄청난 형태의 이제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19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이나 뭐 코먹은 소년이라든지 누가 봐더라도 이건 예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기교가 뛰어난 형태의 이제 예술 작품들이 전시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게 이제 예술인가 예술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경론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았고, 특별히 이제 뭐 인상주의 작품들이 몇 개 등장하고 뭔가 아방가드적인 작품들이 등장하지만 그건 굉장히 소수의 일부였던 것들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비례, 대칭, 균형, 일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적인 본질적 속성, 본질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담재하고 있는 예술 작품들이 대부분 이제 1900년도에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만국 박람회가 있었던 이제 1900년도의 파리의 상징이고, 여기 이제 전시관들이 쭉 놀려 있죠. 여러분 이제 잘 아는 이제 파리 에펠탑도 이때 지어진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만국 박람회를 위해서 지어진 것들이고, 자, 여기에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 이제 모습들이 있고, 그 당시 마트에는 이제 교양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중산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부르주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이 작품들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이제 예술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에 이제 참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부르주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르주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은 약간 피상성이에요. 피상성. 그러니까 도시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또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이제 어부 활동하고 있다가 그런 어떤 생산 활동들을 중단하고 도시로 이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도시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공장을 차리거나 이제 상업 활동을 하면서 또는 이제 무역 중개업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면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대부분 다. 우리가 이제 급속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 뭐 차 고급 뽑고 막 이제 아파트 좋은 거 사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예술 활동이에요.
그래서 뭐 갤러리에 가고 음악회에 가고 이런 활동들이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진짜로 그것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향유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 때문에 보여주기 싫어. 아, 나는 이 정도의 고급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 또 이 정도의 어떤 예술적인 취향이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수인데 못 알아듣고 뭔 얘기 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전혀 확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한다는 것들이죠. 이거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예술, 이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관에 대한 어떤 공격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아주 극명하게 극단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만국 강남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이제 일련의 사태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 이제 전기 궁전인데, 이제 조명이나, 뭔가 이제, 장식을 보여주는 이제 아주 최첨단의 건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만국 강남회가 갖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특징은 단순하게 예술뿐만 아니라 예술이 전통적인 회화 또는 조각과도 연관이 되면서 동시에 이제 기계 문명, 선진 과학 문명, 과학 기술 문명과도 또 이제 연관되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술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전통으로만 돌아간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절충주의 또는 이제 알렉산드리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아카데미시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고대 그리스 로마식의 어떤 예술적인 전통. 그런 어떤 전통들을 보고서 그것들을 더 이제 세련되게 또는 이제 기술적으로 향상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자, 우리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국 박람회에서 엄청나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림을 보거나 이제 음악을 들을 때 그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세련됨 어떻게 보면 이제 피아노도 막 이렇게 화려하게 연주하고 그림도 볼 때 뭐 굉장히 정밀하게 사실주의적으로 그리고 누가 봐도 아 이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때 당시에 등장했던 예술의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이제 기교가 찬란한 어떤 것들. 자, 이것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바로크라든지 로코코 이런 양식들. 여러분 이제 파리에 있는 궁전들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루브르 박물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가서 보면 뭐 구멍 하나하나 아니면 뭐 나사 하나하나 아니면 벽지 하나하나가 너무 화려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렉산드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극도로 최고위층들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사치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기교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이 만국 강림회가 등장할 때 기본적인 이제 예술 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여전히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 아카데미적인 전통, 이 아카데미 전통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전기를 중흥시키려고 하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이제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라파엘로라든지 뭐 유명했던 화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풍들을 그대로 이제 이어갔고 또 그것들을 세련되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카데미 전통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범주들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파인아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파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좋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제 예술인데 그래서 이제 훌륭한 또는 이제 감식력이 탁월한 뭐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이제 순수 예술 또는 이제 좋은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전통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항상 이상화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상화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어떤 그 낮은 수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면 또 남성이면 여성이면 그것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조의 어떤 특성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순수 예술의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들이 자 프랑스에서 출발한 그 왕립 아카데미 전통. 자, 모든 예술가들은 이 아카데미 소속에 있어야만 하고 또 아카데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과 관련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의 비평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등급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어떤 그 그림들인데, 이건 이제 샤바스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실질적으로 이제 누드화 전통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육체적인 아름다운, 육체적인 풍만함, 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예술적 속성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해내려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 여성을 똑같이 그린 초상화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을 어떻게 이상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뭐 예쁜 여자들 또는 날씬한 여자들 이런 사람들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아프로디테 뭐 밀로의 비너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팔등시거나 막 S자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세계에 얼마나 존재하겠어.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실질적으로 여자들은 뭐 뚱뚱하거나 애기 나면 막 푹 퍼지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술이 하는 역할들이 뭐냐? 특별히 이제 이 18세기, 19세기 이 누드화를 그리는 사람들의 역할은 단순하게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이상들,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통적인 누드화의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포르노그래피가 아니죠. 그냥 벗은 거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화되어 있고 아름답고 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이제 이 누드화의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샤바스이고, 자, 이제 샤바스 이제 앞에 봤던 이제 작품의 조이러스 이제 프롤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프랑스식 살롱화, 살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는 그런 어떤 응접실 같은 거였는데, 특별히 이제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에서 이제 이 살롱이라고 하는 전시회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을 살롱화 양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성의, 특별히 이제 젊은 여성이야. 늙은 여성도 아니고 젊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그것도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서정적으로 묘사한 화가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어떤 순수성, 그리고 이제 자연과의 조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시적인 또는 목가적인 어떤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삶의 일부이고, 그리고 이제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도 이런 자연의 큰 아름다움에 속해 있다. 또 그런 아름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성의 몸을 이상화된 곡선미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약간 인위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남성이나 여성들은 저런 이제 몸들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들이 모든 여성성을 대표하거나 남성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들이, 자, 이런 이제 살롱식 화풍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의미가 바로 이제 고전주의 또는 이제 고전주의적 누드 전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이때 당시의 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적 아름다움 이라고 하는 거죠. 고전적 아름다움. 이건 이제 이상화된 형태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등신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이제 뭐 신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어떤 성적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유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춘성이 가지고 있는, 젊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연 속에 있는 해방감. 특별히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고상한 야만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특별히 루소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하죠. 고상한 야만이. 인간이 이제 기계화되고 문명화되면서 인간의 정신이 또는 이제 인간의 육신들이 이제 타락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우리의 어떤 정신이나 우리의 어떤 양심들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연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청순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애가 이제 사유화되면서, 특별히 이제 학교 교육이라든지 어른들을 이제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 영악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공자 어머니의 삼천지교도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당에 가서는 이제 공부를 하지만 이제 무덤가에서는 이제 곡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인간의 가장 순수한 특징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이제 이상화된 형태의 이제 누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르주아,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부르주아 관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르주아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바로 외설적인 거예요. 외설적인 거. 외설적인 것을 피하면서 외설적인 걸 찾는 거죠. 이게 되게 이제 웃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그러니까 중산층의 사람들이 막 이제 이런 것은 외설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그런 외설적인 것을 즐기는 이런 특징들이 바로 이제 부르주아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부르주아 관객들에게 자, 우아하고 도덕적이면서 지나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약간 선을 타는, 뭐 어떻게 보면 포르노도 아니고, 근데 포르노까지 가지 않고, 그런데 포르노처럼 또 여자가 벗는 모습은 나오고, 그래서 이런 또 줄타기를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누드화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외설적인 어떤 그 안전 장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본질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고전적인 아름다움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작품들이 이제 특별히 이때 19세기에 또 18세기에 가장 유행했던 작품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작품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7세기에 발생했던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에서 정해놨어요.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또 무엇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설정을 해 놓은 가이드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많은 이제 예술가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5가지, 6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아니면 시나 이제 문학적인 표현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장르라고 얘기해요. 프로는 이제 장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존에는 이 장르가 명확하게 나눠 있지 않았어요. 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초상화도 어떤 이제 그림도 어떤 그림이 돼야 될지 이런 어떤 장르 구분이 없었는데, 10세기 이제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가 등장하면서 이 장르 체계를 이제 완성하게 되고, 자,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까지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예술 정의 중에 하나였어요. 시는 무엇인가, 음악은 또 무엇인가, 또는 이제 조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예술적인 그런 분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넘어오면서 이 장르 체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컨템퍼리 아트라고 하는 이제 지금 현대 예술에서는 장르가 없어. 여러분들이 음악회에 가는데 거기서 누군가 그림을 그려. 여러분들 전시회 가는데 거기서 누군가 또 연주를 해. 신앙성을 가는데 거기서 막 영화를 틀어줘. 자, 이게 이제 혼적이라 하죠.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컨템포러리에서는 이런 어떤 장르 구분이 없이, 그러니까 뭔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장르, 하나의 분야로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시인, 뭐 화가, 또는 조각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다 아티스트라고 얘기해요. 아티스트, 예술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래서 이제 이 17세기, 18세기만 하더라도 예술이면 뭐 분야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묻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장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장르들이 명확하게 있었고, 서로 이제 길드라고 하는 그런 장인 협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침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전통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20세기 후반에 현대 이제 예술들이 등장하면서 장르로 예술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술이라고 하는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콜라주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림에다가 뭔가를 다 박어, 음악도 나와. 또 뭐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도 이제 마찬가지고, 설치 미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17세기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왕립 아카데미에서 이제 장르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대형 역사화였어요. 자, 이건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계몽과 관련이 되는데, 이 대형 역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신화,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사건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는 것들이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대형 역사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그려놓던 것들, 또 뭐 광주 민주화운동에 있었던 사건들, 뭐 세월호 사건들을 보면 그것들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서, 이런 역사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감동을 받거나 막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자극을 하는 거죠. 자극을 하고, 또 이러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제 문명인들이기 때문에, 문맹인들이기 때문에 글을 잘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대형 역사화,
여러분 이제 교회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성당에 가면 이제 뭐 모자이크가 됐든지 간에 이제 파카 글라스가 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성경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조각 또는 대형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만국박람회 이제 가장 중앙에 이런 어떤 이제 조각상들이 있는데 이런 조각상들이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들 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성서 인물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 뭐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이런 조각이나 그림을 통해서 전시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그것에 의한 이제 감동들이 이제 있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20세기 초 1900년도의 가장 근본적인 이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제 전통적이었다. 출발점이 이제 조금 기존과는 다른 전통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 근데 이제 이게 19세기 20세기 초에는 이제 유지가 되지만 이게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20세기 말로 가면서 이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마지막 그 기로점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20세기 초에 여러분 잘 아는처럼 이제 피카소처럼 입체파라든지 추상미술 또 다다 또는 이제 초현실주의 이런 어떤 이제 아방가드적인 전위적인 예술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술 개념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데 기존에 무너지기 전 마지막 세대가 바로 이제 이런 특성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새로운 사조가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상징주의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아카데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상화되어 있는 거죠. 이상화되어 있는 것, 또 영웅적인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물론 이제 현실적인 사람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것들을 작품을 제시를 하지만, 자 그것들이 굉장히 강화된 형태로, 굉장히 높은 뛰어난 형태의 테크닉을 갖고 있는 작품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아무나 범접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아우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우라. 여러분 이제 성서화를 보면 예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가브리엘이라든지 뭐 천사들 뒤에 동그랗게 빛나는 게 있는데 그게 아우라예요. 여러분들 이제 뭔가 훌륭한 사람들 만나면 이제 저 사람이 아우라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위대한 예술 작품들 또 위대한 예술 작가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 느낄 수 있어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이제 초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지향하고 있는 예술의 종착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넘어서 초월적인 세계 또 초월적인 이상들을 뭔가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리더로서 영웅으로서의 어떤 모습들, 이게 이제 예술의 특징이었다면 나중에는 이제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상징주의는 현실로 내려와요. 다 현실로 내려와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 또 현대생활 굉장히 고된 삶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 노동자 동민, 밀레의 이제 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곡식을 줍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약간 무의식으로 넘어가지고 주관적인 형태의 우리의 의식들, 또 의식을 넘어서는 어떤 무의식들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상징주의 또 초현실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 전통 아카데미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하는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프랑스 아카데미예요. 프랑스 아카데미 지금도 있고, 우리가 이제 왕립학술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학술원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최고의 엘리트들, 뭐 교수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이런 학술원 또는 이제 한림원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도 이런 어떤 활동의 가장 근거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 이 왕립 아카데미는 이제 1648년에 설립이 되었고, 자 이게 이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그냥 유럽의 예술의 판도를 주도했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술가다, 또 내가 예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 왕립 아카데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왕립 아카데미가 어떤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숭배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권위의 대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출발하는 이제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는, 자 예술은 단순한 수공업이 아니라 지적이고 학문적인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단순하게 테크닉처럼 뭔가 뭐 항아리를 잘 빚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거가 아니라, 자, 이 엘리트들은, 이 예술을 하는 엘리트들은 세계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술은 지식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초월적인 형태의 지식과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가장 커다란 매개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 많은 귀족 가문들이 특별히 예술 활동에 전폭적으로 후원자가 되거나 아니면 예술가 집단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안이 됐든지 간에 예술가가 없는 집안, 특별히 이제 상류층에서는 예술가가 없는 집안이 없었어요. 사회적 리더의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자신들은 단순하게 뭐 항아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 환쟁이라고 그랬어요. 쟁이라고 그랬어요. 쟁이. 환쟁이. 굉장히 하급적인 특성들을 갖는 중인 또는 이제 양반이 못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유럽에서는 가장 최고 엘리트가 예술가였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학문하는 사람, 또 이제 중인, 뭐 이런 어떤 사회적 엘리트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인도에서도 마찬가지, 인도에서도 여전히 이제 네 가지 계급들이 있는데 가장 높은 계급들이 뭐예요? 자, 브라만 계급들, 사제 계급들이에요, 사제 계급들. 그 밑에 이제 크산트리아라고 하는 왕족 계급들이고. 자, 이제 이 사제 계급들이 하는 것들 뭐래요? 예술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종교, 예술, 문화의 어떤 영역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술가들은 단순하게 장인이 아니라 지식인이고 창조자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 100년, 200년을 설계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설계자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하나의 유일한 기준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리스 로마 고전주의예요. 그리스 로마 고전주의. 우리가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클라시쿠스라고 하는 거는 로마의 제1시민을 의미해요. 로마의 제1시민은 왕족이에요. 로마의 제1시민. 로마의 제1시민이 하는 활동들을 클라시쿠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이다, 전통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클라시쿠스라고 하는 거는 질적으로 아주 뛰어나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뭐 아킬레우스라든지 아니면 오디세우스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불멸의 이순신처럼 이 세상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느낌, 또 그런 어떤 일들을 클라시쿠스라고 얘기했어요. 그 반대가 바로 프롤레타리우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프롤레타리우스는 농민들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천박한 인간들, 개돼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사는 하루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식의 이 고전주의,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올림픽 생각해 보세요. 뭐로 달려, 뭐로 높이뛰기. 자, 근데 이제 그게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이제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성도 마찬가지로 몸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던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침팬지를 벗어나고 하는, 우리 몸의 98.95% 침팬지임에도 불구하고 침팬지가 아니어야만 한다는 이런 생각이 고전주의가 갖고 있는 이상화된 인간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자, 이런 것들이 이 파리 왕립 학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표 지향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5가지 형태의 장르들을 계속해서 추천하죠. 첫 번째 역사화, 그다음에 초상화, 풍속화, 풍경화, 정물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던 건 이제 역사와 관련됐죠.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전에 나오는 어떤 이제 신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영웅들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스피레이션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왜 이순신을 읽고, 왜 강감찬을 읽고, 왜 우리가 고구려 문화를 듣고 이래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한중에 가장 약소국에 속해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뭐 9,000번 이상 침략을 당했는데, 자, 이런 어떤 위대한 장군들, 위대한 영웅들 보면서 막 가슴이 불타올라. 그렇죠? 가슴이 불타올라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죠. 이제 고등학교 때 육사 선배들이 와가지고 육사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사에 대한 소개할 때 지금도 안 잊어버렸는데 그 선배 중 하나가 있어요. 나의 꿈은 백두산의 태극기를 꼽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때 그때 막 열기가 올라오죠. 백두산의 태극기를 꼽겠다. 뭐 전쟁이 나든 뭐든 상관없이 나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이나 엄청난 형태의 격동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든지 그게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불사하고 내가 나라와 국민과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를 위해서,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장 고귀한 장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사과를 그리거나 바나나를 그리는 어떤 정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천박한, 그냥 아주 이제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기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시켜서 끊임없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가는 지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리더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고전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학문적인 활동들, 특별히 인체 해부학이라든지 드로잉 훈련,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보면 인체 해부학과 관련해서 뭐 다양한 형태, 또 기계들을 막 발명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제 서양에서 이 예술가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그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단순하게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 입시미술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미대 다니는 친구들, 뭐 음악하는 친구들 보면 그냥 그것만 하고 있어요. 피아노만 막 10시간씩 연습하고 막 드로잉만 막 몇 시간씩 하고 있는데 공부 안 하죠. 이제 그게 이제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닌데 서양에서 이제 예술가들 어떤 고민을 하는가, 왜 걔네들이 사조를 바꾸고 왜 계속해서 세계를 바꿔 나가는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예술가들이. 그런 환쟁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애들이 그냥 그림에 그리기 앞서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다양한 인문학적인 활동들, 또 철학적인 공부들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작품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서사뿐만 아니라 엄청난 심오한 형태의 철학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담아내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엄청 고민한다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바로 프랑스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교육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살롱 문화예요. 살롱 문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967년부터 이제 아카데미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씩 살롱 이 문화들을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시했고 여기에는 아주 최고의 엘리트 작가들의 작품만 전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트렌드를 읽게 되면 이제 어떤 작품들이 가장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예술 권력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이스터라고 이야기하는 장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그림을 그리는, 또 뭐 지식인으로서 안착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돈과 명예 뭐 이런 부를 다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젊은 층에, 또는 이제 새로운 더 파격적인 형태의 예술가들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진입 장벽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의미에서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공식 예술과, 이 아카데미의 공식 예술과 반 아카데미, 반제 예술이 등장하게 되고, 자 이런 의미에서 뒤에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제 뭐 퇴폐주의라든지 이런 문화들을 완전히 이제 뒤엎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제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이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인상주의, 뭐 후기 인상주의 사람들인데, 뭐 쿠르베라든지 마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이제 뛰어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그림 그리는 거를 포기하죠. 새로운 형태의 이제 기법들, 새로운 형태의 의미 있는 형식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에 맡겨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어느 세계든지 마찬가지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원에 가가지고 석박사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 계제 불가받아요. 다 계제 불가. 기존에 있는 교수들, 기존에 있는 선배들이 뭐 이딴 식의 논문이야, 뭐 이건 너무 기발한 생각인데, 뭐 이건 너무 공허한 거야 이러면서 다 긁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세력, 기성 세력이 가지고 있는 자만이다, 오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끊임없이 세상이 변해가면서, 특별히 이제 20세기가 가장 중요한 뭐냐면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화되고 기계가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2500년 로마, 그리스만 떠올리고 있어. 자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한 가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걔네들은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가 없어. 세계사가. 국사가 세계사야. 국사가 세계사. 물론 이제 고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죠. 근데 여전히 자기들은 2500년 전 조상만 생각하네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지금 뭐 IT라든지 인공지능 막 개발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들을 일반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지금 수용을 못 하고 있어요. 계속 고전 공부만 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자 공부만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9세기, 20세기 초에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술을 해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틀이 이거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꿈꾸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인상주의라든지 후기 인상주의, 뭐 상징주의,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작업들이 막히게 되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따로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낙선전을 하게 되죠.
낙선전, 이 낙선전이 또 엄청나게 이제 센세이션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림이 이제 낙선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격론이 벌어지는 이런 어떤 역할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이 프랑스 아카데미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들을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긍정적인 역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흥미 또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지식이든지 아니면 창조든지 아니면 인간을 훌륭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프랑스 아카데미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초점이 바로 고대 그리스 또 아테네 또 로마의 어떤 문화 문명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시대적 정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이제 우리는 2,500년 뒤에 살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밀러의 베너스처럼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 또 예술 작품에서 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그리스 로마야. 그래서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것들이 대부분 다 누가 봐도 아름답고 훌륭하고 예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이 부정적인 특징들은 새로운 형태를 열지 못했다, 개척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계속 모방만 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것들만 계속 주구장창, 성경에 나오는 것만 주구장창,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만 주구장창, 새로운 모티브든지 새로운 생활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현실에 대한 언급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된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엘리트들만 문화적인 혜택을 받게 하는 이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오페라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찬 반론이 나눠지고 있어요. 자, 오페라를 즐기시는 사람들은 최소한 내가 한 번씩 10만, 15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오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배경을 갖춘 사람들은. 나머지 99%는 오페라가 있는지도 몰라. 오페라 극장이 어딘지도 몰라. 자, 근데 오페라 극장은 국가에서 수백억 원씩, 수십억 원씩 보조해요. 자, 정명훈이 서울시장 할 때 얼마 받는지 알아요? 연봉 25억이야. 자, 왜 국가에서 그런 것들 지원해야 되느냐. 지금 굶어 죽은 사람 많은데. 이것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소수 0.1%가 향유하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인간을 뭔가 새로운 시대에도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 이제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이 프랑스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찬반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논쟁들이 스멀스멀 만들어지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예술들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아방가르다라고 얘기해요. 아방가르는 원래 이제 군대식 용어인데, 최전방에 서서 적들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다 죽어요. 다 죽어. 왜냐하면 이제 인해 전술로 몰려오기 때문에 일단 앞에 서가지고 적군들의 가장 이제 그 약점들을 파고들어서 일단 교두보를 마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낭만주의, 뭐 인상주의, 표현주의, 전통 예술에 대한 어떤 반기를 들고서 시작했던 사람들이었고,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예술은 예술을 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예술을 위한 예술, 아트 포 예술이라고 이제 아트 포 아트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전에 전통 예술에 가지고 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건 지식인이고 창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여죠. 어떤 나레이티브 서사를 가지고 있어서, 자, 우리 문화를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교양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예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아방가르드의 등장은 예술은 예술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예술을 통해서 어떤 이제 감정적인 동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것으로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예술이 그 서사적인 역할, 역사적인 역할, 사람들을 선전선동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거를 중지해야 된다. 예술은 예술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래서 그림이나 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예술성, 자,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출발도 그렇고 끝도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뭔가 이데올로기화 돼가지고 국가나 또는 이제 어떤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특성들, 특별히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얘기하죠.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라든지 다 프로파간다 있어요. 정부의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 이런 방식으로 예술이 기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새로운 예술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뭐 첫 시간이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 왜 예술이 중요한가?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술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미지 활동이고, 우리가 이걸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 어떤 방식으로 듣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냐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세계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렌지를 떠올리면 여러분 침샘에 오르는 것처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몸이 반응하고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1900년도의 초반에 등장했던 이제 예술의 모습들.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예술들을 간직하는데, 전통 예술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을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특성들을 갖는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거나 아니면 인간의 신체를 고양시키려고 하는 이런 특징들. 자, 그래서 유럽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제 유럽 문화라고 하는 건 고대 그리스 로마 전통인데, 자, 훌륭한 인간, 아름다운 인간, 또 뛰어난 인간들을 육성하고 그런 사람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전통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 이것들이 이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현대 사회 유효한 형태의 예술은 어떤 것이 되어야만 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아까 뭐 과제로 내줬던 것처럼 오늘 저녁까지 여러분들 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했던 느낌들을 좀 한번 적어서 카톡에 좀 올려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